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념 플러스 유형 중등수학 2-2 여러가지 사각형 부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사각형 특징을 갖고 있는 여러가지 사각형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자, 오늘 배워야 되는 사각형들은 직사각형, 그리고 마름모, 그리고 정사각형, 그리고 등변 사다리꼴, 이렇게 네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 중에 첫 번째 직사각형의 내용부터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자, 직사각형의 정의를 먼저 보시면 직사각형이라는 건 네 개의 내각 안에 있는 각이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의미합니다. 자,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는 것은 사각형의 내각은 360도가 될 텐데 그 네 개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는 건 결국 하나의 각도가 모두 90도, 즉 직각이 된다는 거죠. 즉 사각형이 네 개의 각도가 모두 직각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직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직사각형의 성질이라는 것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여기에다 좀 별표를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길이가 같고 이등분한다 라는 거,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라는 건 평행세변형이 갖고 있는 성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평행세변이 갖고 있는 성질에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두 대각선의 길이가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요게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 된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직사각형이라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상위 버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즉 직사각형이라는 것은 평행사변형에다가 어떤 특징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더해지면 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이야기하며 즉 직사각형은 평행세변형에 갖고 있는 성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에다가 한 내각이 직각, 즉 하나의 각도가 직각이라는 것이 보여지기만 하거나 또는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사각형이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붙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각형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직사각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요. 다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밑에 있는 조금 더 올려주시겠어요? 네. 자, 필수예제 1번과 유제 1번, 유제 2번을 한 번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x, y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직사각형의 특징은 뭐가 있죠? 첫 번째, 각이 모두 직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3이라고 하면 평행사변형의 특징에 따라 요 길이, B5의 길이도 3cm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대각선의 길이는 6cm가 되겠죠. 그러면 반대쪽 대각선의 길이인 AC인 Y의 값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6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6cm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가 X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가 X라고 되어 있을 때 대각선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서로 이등분을 하므로 여기에 있는 두 개, 이렇게 이웃한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보여지는 A, B, O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여기 각의 크기 역시 X가 되므로 직사각형의 특징에 따라 X와 40을 뭐하게 되면 더하게 되면 직각인 90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즉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은 5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여전히 직사각형의 특징을 갖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내용인데요. 직사각형의 한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16이라고 되어 있죠. 16cm. 그럼 반대쪽 AC 대각선의 길이도 16cm가 될 거고요.
16cm의 절반이 CO의 길이가 될 거기 때문에 y의 값은 8이 되겠죠. 8cm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좀 전의 특징에 따라 모든 대각선이 이등분되는 상황이고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110이라면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일 거고 요 나머지 한 각도가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에 따라 180에서 110을 빼고서 2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35도가 나올 겁니다. 즉 직사각형의 한 각도의 크기는 90도이기 때문에 x와 35를 더하면 90이 될 거고요.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은 55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유제 1번도 계속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요. 두 대각선의 교점은 5이고 DBC의 크기가 각 DBC의 크기가 30도일 때 x와 y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직사각형이라는 것은 여전히 요 길이가 모두 같으므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x의 크기는 각 x의 크기는 30도가 될 거고요. 각 x의 크기는 30도가 될 거고요. 자, 직사각형 평행사변형의 특징에 따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또는 x가 30도고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90도와 30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직각삼각형의 내각의 특징, 즉 180도에서 90도와 30도를 뺀 특징에 따라 각 y는 6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유제 2번까지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오른쪽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가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자, 지금 평행사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에다가 어떤 특징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직사각형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는데 1번 AC와 BD의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즉, 이 말은 평행사변형이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고 하면 직사각형이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 A가 2번을 보면 90도라고 되어 있는데 평행사변형이 하나의 내각이 90도, 즉 직각이라고 하면 여전히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겠네요. 자, 3번은 2번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인데요.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개의 각의 크기는 합은 180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지난 시간에. 즉, 두 개가 180도인데 서로 각이 같다라는 건 이 한 각도가 서로 몇 도? 90도라는 걸 의미하죠. 즉, 하나의 각도가 90도, 얘도 90도가 된다는 것은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AOD가 90도라고 되어 있네요. AOD가 90도. 자, AOD는 내각이 아니라 대각선이 교차하면서 이루는 각이죠. 요 각도가 90도가 된다고 해서 우리는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요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90도가 되는 것은 요 다음에 배우겠지만 마름모가 갖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 4번은 직사각형이 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5번까지 봅시다. 5번 OA와 OB가 길이가 같다. 즉 OA와 OB가 길이가 같다라는 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얘와 얘도 길이가 같다라는 거고 결국 그 말은 처음에 말한 1번 내용과 똑같이 생각을 해서 AC와 BD가 길이가 같은 거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 즉 답은 4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다 배웠고요. 두 번째는 마름모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마름모, 우리가 많이 마름모의 모양을 좀 많이 보죠. 여러 가지 뭐 카드 같은 데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살면서 또는 생활에서 마름모와 비슷한 내용들 그림들을 좀 볼 수 있는데 마름모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보면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마름모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마름모의 성질은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등분, 여기다가 밑줄을 하나는 쳐줍시다. 수직이등분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름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대각선이 그냥 이등분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 이등분한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마름모 역시도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의 상위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마름모 역시도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사각형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보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1번 또는 2번의 내용이 추가될 경우에는 그 사각형을 우리는 마름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읽어볼까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평행사변형인데 이웃하는 두 변,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또는 두 개의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90도, 즉 그걸 우리가 직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직교한다. 두 개의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서로 90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평행사변형은 우리가 마름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볼게요. 자, 조금 더, 네, 됐습니다. 자, 필수의 제 2번을 보겠습니다. 쭉 내용을 풀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름모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할 때 AB의 길이가 6cm 그리고 ABO의 길이가 35도일 때 XY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마름모라는 건 네 변의 길이, 즉 AB, BC, CD, DA가 모두 같은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므로 X의 값은 얼마다? 6cm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수직 이등분한다 라고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수직한 표시를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요 삼각형 ABD가 6 서로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으로 인하여 여기에 있는 각도도 35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삼각형 AOD 직각삼각형을 보시게 되면 삼각형의 내각의 특징에 따라 180도에서 90도와 35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도가 Y가 되므로 우리가 구하는 Y는 55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제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름모 ABCD에서 AO의 길이가 2cm 그리고 BAO의 각도가 50도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AO의 길이가 2cm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이 그림에다 모두 적어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알 수 있겠죠. 자, 우선 여기가 90도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2cm가 되겠죠. 대각선이. 그렇죠? 자,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는 않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얼마? 40도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도 그러면 40도일 거고요. 그 다음 여기도 얼마? 50도가 되겠죠. 즉 마름모라는 것은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므로 이렇게 마름모의 대각선은 서로 수직 이등분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런 특징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내각들을 다 몇 등분하게 되더라? 2등분하게 되더라 라는 것. 즉 한 번 더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마름모가 만약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마름모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그렇죠? 자, 다시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름모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요. 자, 마름모가 그려질 경우 이렇게 각각의 각들이 모두 몇 등분 된다? 2등분 된다는 특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볼까요? AC는 4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BD는 6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요거는 우선은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그 다음에 OC의 길이는 2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AOB의 각도는 90도이다. 맞죠? 그 다음에 ABO
얘 크기는 40도이다. 맞죠? 그러면 1번, 3번, 4번, 5번은 이 그림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BD의 길이가 6이라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제 4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요. 그죠? 요거 조금만 올려줄 수 있을까요? 자, 유제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 ABCD에서요.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한답니다. 그때 AD가 10이고요. DAO가 65도일 때 그리고 얘가 25도일 때 XY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특징에 따라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평행하죠. 즉 억각에 따라 여기가 몇 도? 25도가 되는 거지. 25도. ADO의 각도가 25도가 되죠. 자, 그럼 ADO가 25도라는 건 65, 25 그러면 AOD 여기에다 90도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인데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네. 그럼 이 도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뭐가 된다? 마름모가 된다는 거죠. 마름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름모, 그렇죠? 마름모. 다음에 이제 마름모의 특징을 갖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마름모 첫 번째 각이 서로 몇 등분 된다? 2등분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y의 값은 25도가 될 거고요. 자, 마름모의 특징은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요. 요 변도 서로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즉 3x 플러스 1이 얼마가 된다? 10이 되므로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은 3이 될 수밖에 없다. 즉 x는 3, y는 25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이번에 배우는 삼각형은 정사각형인데요. 정사각형이라는 건 내변의 길이도 같고 내 내각의 크기도 모두 같아요. 즉 내변의 길이도 같고 내각의 크기도 같으니까 좀 전에 배웠던 마름모와 직사각형의 특징을 모두 한 번에 갖고 있는 사각형이 되겠죠. 즉 평행사변형의 어떤 상위적 버전이 어떤 거는 마름모, 어떤 거는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그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특징을 또 모두 갖고 있는, 즉 최상위 버전에 속하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고, 즉 정사각형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사각형의 특징들을 다 일일이 갖고 있는 사각형이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정사각형의 성질은 두 대각선의 길이도 같고요. 또 수직 이등분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징이 나온다는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즉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누구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 되겠죠? 마름모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인데 두 변의 길이가 이웃하는 게 같거나 두 대각선이 서로 뭐한다? 직교, 즉 마름모의 특징이 더해진다면 정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름모가 내각이 하나가 직각이던가 또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게 되면 직사각형의 특징이 포함되므로 그 사각형은 우리가 모두 정사각형이다 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문제는 상당히 쉬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의 제 3번부터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할 때 XY를 구하여라. 상당히 쉽죠. 자, Y의 값 생각할 것도 없죠. 마름모의 특징에 따라 직교하기 때문에 Y는 당연히 90도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직사각형의 특징에 따라 또는 평행사변형의 특징에 따라 대각선도 서로 이등분되기 때문에 여기가 5라면 요 BO의 길이도 5가 될 거고요.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은 당연히 10cm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빨리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는 이 상황에 여기가 90도잖아요. 90도인데 어떤 특징? 마름모의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90도를 정확하게 절반으로 쪼갠다라고 하면 y의 값은 45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 마찬가지 여기가 10, B5가 10이라면 D5도 얼마? 10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개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즉 B, D와 AC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X의 값은 얼마? 20cm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밑에 있는 유제 5번도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AD의 길이와 AE의 길이가 같고 A, B, E가 35도일 때 EAD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네요. AD와 AE가 같은데 AD는 누구랑 똑같아? AB랑도 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삼각형 중 A, B, E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즉 여기서 보고 있는 각 A, E, B의 크기 역시도 몇 도? 35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각도는 정사각형의 특징에 따라 90도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각도 EAD의 각도를 X라고 한다면 X에다가 90도를 더하고 그리고 나머지 35도 두 개를 모두 더하게 되면 삼각형의 내각의 특징에 따라 180도가 되는 거겠죠. X 90, 35, 35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은 몇 도? 20도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몇 도? 20도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제 6번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 직사각형에다 몇 줄 칠까요? 직사각형 ABCD에서 점 O가 두 대각선의 교점일 때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자,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누구의 특징을 찾아라? 마름모의 특징을 찾아라. 마름모의 성질이 추가되어야 한다. 마름모의 성질. 자, 그럼 여기서 마름모의 성질이 되는 조건을 두 개를 고르면 되겠네요. 자, 마름모의 특징은 뭐가 있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요. 그리고 뭐예요?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직사각형 ABCD가 AC와 BD가 서로 수직이랍니다. 이거 수직 표시죠, 그죠? 수직이다. 그러면 얘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마름모가 갖고 있는 성질이 되겠죠. 자, 두 번째, AC와 BD가 같다. 그거는 원래부터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이니까 마름모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OA와 OC의 길이가 같다. 여전히 OA와 OC의 길이가 같은 건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성질이니까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마름모의 성질이라고. 자, 4번, AB와 BC, AD와 BC의 길이가 같은 건 평행사변이 갖고 있는 성질이지 마름모의 기본적인 추가적인 성질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가 마름모의 성질이라고 볼 수 없을 거고요. 자, 5번 AB와 AB, 즉 이웃하는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으면 나머지 변의 길이도 다 같을 수밖에 없으므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5번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마름모의 성질이 추가되는 답은 1번과 5번이 답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직사각형도 배웠고 마름모도 배웠고 정사각형도 배웠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이 등변사다리꼴입니다. 자, 등변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중에서도 어떤 걸 우리가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하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때 그 이등변 삼각형을 쭉 일부분을 딱 토막내서 밑변과 평행하게 토막내서 나머지 만들어지는 이 도형을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다리꼴이라는 거의 기본 특징은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다리꼴 중에서도 밑변의 양끝각, 즉 이렇게 보이는 요 두 개의 각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은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 즉 여기서 보이면 평행하지
평행하지 않은 요 변이죠. 요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등변 사다리꼴은 직사각형이랑은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생긴 게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어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정도 더 추가적으로 아는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등변 사다리꼴 역시도 이렇게 이웃하는 두 개의 각, 보여지는 이웃하는 두 개의 각은 무조건 합했을 때가 위에 있는 각과 아래에 있는 각입니다. 이렇게 이웃하는 건 아니에요. 위에 있는 각과 아래에 있는 각을 더했을 때 180도가 되더라. 또는 마주 보는 각 이렇게 더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대각을 더했을 때도 몇 도? 180도가 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등변 사다리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필수 예제 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서로 평행한 등변 사다리꼴 ABCD에서 x, y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좀 전에 얘기했듯이 y와 65는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y의 값은 당연히 65가 되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꼭 알고 있으라는 내용, 서로 마주보는 각의 합이 얼마? 대각의 합이 180도. 즉 180도라는 건 x의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15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변 사다리꼴은 평행하지 않은 두 변, 그죠?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서로 어때요? 같으니까 y의 값은 8이 될 거고요.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x의 값은 얼마? 11이 됩니다. 문제는 상당히 간단하게 풀이가 가능하죠. 자, 바로 유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서로 평행한 등변 사다리꼴 ABCD에서 얘네 두 개도 길이가 같군요. 그렇죠? 그 말은 여기도 길이가 같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그때 x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다리꼴은 어쨌건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가 x라고 하면 여기도 얼마? x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삼각형 자체가 이등변이기 때문에 여기도 얼마? x가 되겠죠. 즉 우리가 구하는 2x, x가 두 개 더해진 이 값은 2x라는 값은 등변 사다리꼴의 특징에 따라 80도와 같을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구하는 각 x는 몇 도? 40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유제 8번도 연달아서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평행한 등변 사다리꼴 ABCD에서요.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서 좀 별표를 치시고 보통 시험 문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보조선이라는 것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조선을 긋냐면요. 이렇게 평행하게 보조선을 하나 긋습니다. 누구와 평행하게? DC와 평행하게 보조선을 긋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사다리꼴의 성질에 따라서 여기와 여기도 평행하고 여기와 여기도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색칠한 제가 보여준 여기 색칠한 요 사각형은 무슨 사변형?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평행사변형의 특징에 따라 요 점을 우리가 임의로 P라고 하면 PC의 길이가 5cm가 되겠죠. 마주보는 변이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얘가 60도네요. 60도. 자, 그런데 60도인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평행사변이니까 같을 거고 이 길이는 또 얘와 길이가 같을 거니까 여기도 얼마? 7cm가 되더라. 이렇게. 그러면 7cm, 7cm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군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한 각도도 몇 도? 60도. 그러면 여기도 몇 도? 60도. ABP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되므로 여기 나와 있는 BP의 길이 역시도 7cm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하는 BC의 길이라는 것은 7cm와 5cm를 합친 얼마? 12cm라고 답을 적어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부분을 좀 볼 텐데요. 정사각형의 내용이 나와 있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의 내부의 한 점 P에 대하여 PBC가 정삼각형일 때 AP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AP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정삼각형이라는 특징, 자, PBC가 정삼각형, 그리고 ABCD는 정사각형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길이, 요 길이가 모두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정삼각형이니까 요 한각도가 60도라고 하면 정사각형은 내각이 90도이기 때문에 요 한각도가 몇 도? 30도라고 볼 수 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30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ABP 삼각형과 CPD, ABP와 CPD 삼각형이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죠? 자, 그렇다면 요 한각도는 180에서 30도를 빼고, 즉 150도를 2로 나눈 각이 되기 때문에 75도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너도 75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BPC 각도는 몇 도? 정삼각형이니까 6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요 각도를 X라고 한다면 X와 75도 그리고 또 75도 그리고 60도를 더해주면 한 바퀴가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총 360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나머지는 다 계산을 하면 몇 도가 나오죠? 210도가 나옵니다. 150도에도 60도를 더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은 360에서 210도를 뺀, 즉 150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150도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따로 푼다라고 하기보다 이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읽어보시고요. 사각형의 어떻게 보면 포함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사각형에서 어떤 한 쌍의 대변이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겠다? 사다리꼴. 그리고 그 사다리꼴에서 나머지 다른 한 쌍도 대변이 평행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평행사변형이 이러한 한 내각이 직각이거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으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그 평행사변형이 또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두 대각선이 직교하면 마름모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직사각형과 마름모가의 특징이 모두 합쳐질 경우에는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그림이 이 그림을 모두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사각형이 어떤 식의 포함 관계를 갖고 어떤 식으로 상위 버전으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6번을 보시면 대각선의 성질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런 도형들의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도형이 사각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대각선의 특징을 우리가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이런 대각선의 특징들을 다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면서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는 암기하시면서 외워놓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면서 길이도 같죠. 그죠? 그리고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면서 서로 수직이기도 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정사각형은 당연히 두 개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길이도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등변 사다리꼴은 조금 별개적으로 두 대각선이 서로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자, 이게 그 내용이죠. 자, 평행사변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떤 사각형이 되는지 말하시오가 필수 예제 5번이네요. 자, 평행사변형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AC와 BD가 같아요. 즉 대각선의 길이가 같게 되면 무슨 사각형이 되죠?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행사변형인데 한 각도가 90도이고요.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 대각선을 그었을 때 대각선을 하나 좀 그어봅시다.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 걔네가 수직이라고 하면 직사각형의 특징과 마름모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AC와 BD 즉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면 마름모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마름모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평행사변형을. 그 다음 4번 AB와 AD가 서로 뭐예요? 길이가 같고 이웃평행 두 변의 길이가 같고요. AC와 BD의 길이가 같네요. AB와 AD의 길이가 같은 것은 마름모가 갖고 있는 특징. AC와 BD가 같은 것은 대각선이 같으니까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각형 역시도 정사각형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제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이 말이 맞는 말인지를 우리가 확인하자는 거죠. 자, 그럼 평행사변형을 하나 또 그려볼게요. 평행사변형을 하나 좀 그려보면 평행사변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면 그리고 대각선도 미리 하나 그어봅시다. 대각선도 하나 그어봅시다. 자, 그럼 기억부터 읽어봅시다. 각 A가 90도인 평행사변형 ABC는 직사각형이다. 맞죠?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라면 그러한 평행사변형 직사각형이 된다. 라는 거 맞는 말이죠. 니은 AB와 AD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마름모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즉,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디귿 AC와 BD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라면 이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 마름모가 갖고 있는 특징이니까 이 말도 맞는 말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 리을 보시면 AC와 BD가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마름모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로 직사각형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겠죠. 즉 여기서 맞는 말은 기역과 디귿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예제 6번이죠. 필수예제 6번. 다음 표는 여러 가지 사각형과 대각선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빈칸에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등변 사다리꼴부터 봅시다. 대각선의 특징이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등변 사다리꼴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렇진 않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것은 맞죠. 자, 그리고 나머지 직교하거나 내각을 이등분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대각선이 내각을 이등분하진 않죠. 그렇죠? 자,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특징이 나와 있죠. 그리고 자,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당연하죠.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으니까요.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다. 여전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대각선이 직교한다는 마름모의 특징이니까 그렇지 않고 두 대각선이 내각을 이등분하는 것 역시 마름모의 특징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름모의 대각선은요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도 하고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는 않네요. 직사각형의 특징이니까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것은 맞죠. 그리고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내각을 이등분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정사각형은 볼 것도 없죠. 모든 특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대각선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앞에 내용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인데요.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중점을 각각의 사각형들의
변들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면 어떠한 사각형이 새로 탄생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내용 역시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그림을 보시고 책을 읽어보시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각형이든지 중점을 이어서 만들게 되면 무조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 평행사변형 역시도 각각의 중점을 이어서 만들면 다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고요. 3번과 4번은 세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직사각형은 이렇게 이어서 만들면 마름모가 안에 나오죠. 그리고 다시 이 마름모는 안에 있는 걸 다시 이어서 만들면 중점 만들면 직사각형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계속해서 이어서 만들어 봐야 여전히 정사각형이 무한으로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좀 잘 안 헤어질 텐데 이 내용만 좀 알아두시면 등변사다리꼴은 좀 독특하게도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면 마름모가 나온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이 내용만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 이제 7번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 B, C, D의 각 변의 중점을 E, F, G, H라고 할 때 E, F, G, H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이으면 무슨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다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죠. 그쵸? 자, 그러면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특징을 찾으라는 거니까 기역과 니은은 평행사변형의 특징이 아니죠.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디귿과 리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디귿과 리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제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의 ABCD의 중점을 각각 EFGH라고 하면 자, 직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게 되면 무슨 도형이 만들어지죠? 이러한 사각형 EFGH는 뭐다? 밑줄 치고 마름모다 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마름모. 자, 그러면 마름모가 갖고 있는 특징을 설명해라 라는 거니까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아, 마름모가 갖고 있지 않은 특징을 뭐라는 겁니다. 자, EF와 FG가 길이가 같다. 맞죠? 얘는 마름모가 갖고 있는 특징이 됩니다. 두 번째, FH와 EG의 길이가 같다. FH와 EG의 길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건 마름모가 아니라 직사각형의 특징이 되므로 얘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FH와 EG가 서로 수직하다라는 것은 마름모가 갖고 있는 특징이 될 거고요. 각 EFG와 각 F가 어디나요? FGH, EFG와 FGH가 같다. 이웃하는 두 개의 각이 같은 건 마름모가 아니라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니까 얘도 X가 되겠네요. 자, 5번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각 FEH, 그 다음에 각 FGH는 당연히 마름모이면서 평행사변형도 갖고 있는 성질이므로 얘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은 2번과 4번이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한 걸음 더가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좀 볼게요. 2번에다 별표를 좀 치시고요. 예, 2번을 좀 치고 한 걸음 더가 없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어떤 사각형이 되는지를 보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시험에도 나와서 푸실 때는 반드시 평행사변형 하나를 어떻게 해라? 그려봐. 평행사변형 하나를 그려주시고 이러한 평행사변형에서 주어진 조건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반드시 대각선도 그려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그러면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 하나의 크기가 90도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맞는 말이죠.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니까.
자, 그 다음 대각의 크기의 합.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인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 자,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합이 180도라는 건 위에 있는 1번과 같은 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므로 마름모가 아니라 직사각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3번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마름모가 아니죠. 두 개의 대각선이 같으면 당연히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렇죠? 자, 4번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이웃하는 두 변이라고는 이런 걸 얘기하죠. 이렇게 바로 붙어있는 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그것은 평행사변 정사각형이 아니라 뭐다? 마름모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네요. 마름모.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에만 조금 독특하게 나왔어요. 5번에는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요건 평행사변이 아니라 여기만 봅시다. 직사각형이죠. 그 말은 제가 직사각형을 여기다 하나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렸는데요. 직사각형이 두 개의 대각선이 직교한다.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 두 개의 대각선이 직교해. 즉 직사각형의 마름모의 성질을 더했어. 그러면 그 사각형은 뭐가 돼? 정사각형이 된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답은 1번과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잠깐 좀 넘겨볼까요? 네. 자, 아마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자, 2단원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번 2단원에서 배운 내용은 앞서서 평행사변형의 조금 더 상위 버전인 마름모, 직사각형, 그리고 정사각형, 그리고 그거와 좀 별개로 등변 사다리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각형끼리의 관계, 그리고 그 사각형 안에서 대각선이 갖고 있는 성질, 그리고 중점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사각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오늘 배운 내용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모든 사각형의 특징이 있는 사각형의 내용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문제만 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각각의 사각형이 어떤 이름을 가졌을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들 간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정확하게 사각형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외워야 되는 부분들은 또 반복해서 암기를 통해서 나중에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외웠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